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프리젠테이션 사례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요. 버스 스탑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퍼블릭 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공간 디자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앤 바이크 스테이션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디자인 일단은 사이트는요. 우리가 어느 곳이든 좀 활용이 가능하다. 상수도가 지는 대전시 정류장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제품 디자인 또는 이제 실내 디자인, 건축 디자인 이런 분들한테 좀 잘 맞죠. 어떻게 보면은 공공 디자인이라는 그 좀 특화된 분야가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또는 이제 제품 산업 디자인 쪽에서 이런 그 퍼블릭 디자인 집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디자인 컨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웨이팅 앤 컴포트인데요.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쾌적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만 마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요소를 더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백그라운드에서 사이트는 이제 대전인데 어떤 이제 여기 대전광역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관광버스나 자전거 시스템이 있죠. 뭐 우리가 지금 서울로만 봐도 자전거 시스템 많이 활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일단은 위치 한번 보면요, 이렇게 그 그레이 톤으로 이제 위치 표시를 좀 이제 사진에 수록을 했고요.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는 여기 서클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단의 디자인 프로세스 보면요.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거치대를 결합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내 곳곳을 지나는 수도 파이프를 지상으로 끌어 올렸다. 그래서 기온에 맞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어떤 사례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 구조를 배치해서 연관성을 두도록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모듈 타입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면요. 디자인 플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이 나오게 돼요. 엘리베이션, 플로어 플랜, 셀링 플랜이 나왔는데요. 먼저 그 지금 상태에서 보면요. 전면과 이제 뒷면, 배면이라고 하는 면적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용도에 맞게끔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다 용도가 다 달라요. 우리가 뭐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거나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세면, 그 화장실의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다섯 개의 디자인 안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수도관을 올린다고 한 이유가 이런 시설들을 버스 정류장에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류장의 어떤 이제 가구 시스템을 좀 접목을 한 그런 이제 개념인데 뭐 우리는 아직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제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보시면 되고 3D로 한번 좀 볼게요. 네. 3D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뭐, 차양도 있고요. 벽에 좀 다양한 마감재들을 놨고, 이렇게 박스로 된 부분에서, 흡연실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이용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간이 도서관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벤치도 일자로 놓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모듈형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일반 그 버스 정류장에 좀 우리 리사이클링 될 수도 있는 저런 컨테이너 재료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맞춰서 디자인을 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전시 공간이에요. 전시 익스히비션 센터라고 해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전시 공간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고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전시 공간 디자인 컨셉 같은 경우는요. 미니어처라는 성질을 지닌 그런 전시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한 건데 백그라운드는 그렇죠. 이제 뭐 사람들이 서양 건축물을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미니어처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디자인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다이어그램이랑 프로세스 보시면 되는데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공간 조닝 이제 동선에 관련된 것도 같이 보게 돼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이거는 원형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버블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공간에 꼭 필요한 주요한 부분은 이 서클의 면적을 좀 더 크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서클을 좀 작게 배치를 해서 각 공간의 연관성을 이렇게 라인으로 짝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평면도에서 디벨롭이 돼서 평면도에 그 조닝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도 계획하기 전에 이런 다이어그램을 수록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컬러로 이렇게 구분을 또 해주면서 서클의 어떤 점선으로도 구분을 해줬고, 서클의 크기를 좀 달리 하면서 그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위계를 좀 잘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티켓이랑 우리 카페 토일렛을 같이 어떤 로비 공간에 묶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개념이 인포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전시 공간 그리고 영화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 컨퍼런스 회의라든지 오피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실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약간 이렇게 블루 그레이 쪽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공공 공간이라고 하는 메인 어떤 로비나 엔터런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옐로우 계열로 표현을 했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전시 공간은 이 서클로 표현을 하되 크기별로 그 규모를 나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프로세스 보시면 디자인 과정에 대한 거예요. 뭐 스케치가 굉장히 뭐 뛰어난 실력의 스케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직육면체 타입 라인에서 하나의 긴 건축물을 3등분을 한 거예요. 나름 3등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조립하고 재조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해체주의 작품성을 보는 듯한 의견을 가졌다. 자, 평면 지금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평면이 이런 식으로 내가 쪼개고 다시 이으고 다시 라인을 각도를 이제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좀 이렇게 해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로비서부터 지금 외부 그 광장까지 있거든요. 각실이 1번부터 13번까지 되어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명시를 해줬고요. 앞전에 그 다이어그램이랑 같은 위치에 다 지금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컬러 앤 매터리얼도 좀 찾아줬죠. 자, 그리고 엑스히비션 시스템 뭐를 이제 할 건지 구체적인 것들 보통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역사를 뭐 영상을 통해서 관람을 하게끔 좀 상호작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보여줘요. 네, 다음 장에서는요, 엘리베이션이랑 우리가 컬러링, 포토샵에서 컬러링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치수선이 지금 없게끔 되어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단에 스케일 바라는 거를 넣게 돼요. 이 스케일 바라는 거는 0부터 10m까지를 표시를 한 건데요. 10m가 한 요 정도.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1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엘리베이션의 그런 사이즈를 스케일 바를 보면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뭐 디멘전, 치수선을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최종 수록하지 않으면 이런 스케일 바를 꼭 넣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스케일 바는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 뭐 구글 이미지나 이런 데 스케일 바라고 검색을 하면요.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CAD에서 내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뭐 따로 이거를 뭐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라인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스케일바 표현하는 것도 보시게 됩니다. 네, 다음은요. 샘플 이미지.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시가 구성되냐라는 건데요. 자, 이런 거는 실제 건축이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미니어처로 어떤 식으로 전시 환경을 구성할 건지를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어, 이런 게 실제로 여러 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실제 인테리어를 이제 해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를 제안서에 표현을 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라이팅 디자인이에요. 자, 조명 디자인 한 장으로 정리를 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측에 이렇게 이제 만든 게 디자인이에요. 한 장으로 정리를 했을 때 3D를 좀 크게 배치를 한 경우고요. 디자인 컨셉 같은 경우는 좀 일상에서 좀 벗어난 세월을 지나서 유행이 지난 세대의 전자제품을 보고 인더스트리얼 컨셉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다, 구상을 했다라는 건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으로 디자인을 본인이 의도한 건데, 이런 조금 디지털적인 어떤 패턴을 여기에 사인 그래픽적인 요소로 이제 넣는데요. 굉장히 좀 디지털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 보면은 체인지가 메인 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판 사이로 이런 이제 키보드에 빛이 새어 나가는 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거를 라이팅 디자인으로 승화를 시킨 거고 우리가 침등이나 무드등 이런 것들로 우리가 디밍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라이팅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를 이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했고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긴 한데 이 박스가 그 이제 하단 쪽에는 이제 자판 인식을 할 수 있는 전자 회로들을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키보드 이렇게 내부 보이는 키보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고, 같은 이제 키보드지만 이거를 내가 라이팅으로 디자인 컨셉으로까지 발전을 시켰다라는 그런 디자인 의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 스터디 사례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값진데요.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굉장히 그 인상을 깊게 남기기 위해서 이런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우측 상단에 살짝 자기 프로필 보이시죠? 간단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되겠고요. 나라는 사람은 평범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저만의 평범하지 않은 면을 보여주고자 했대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딱 다음 장으로 넘기면 와우 할 정도로 3D 완전히 완성된 결과물을 바로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전장에 이런 목차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노말이라는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측에 유럽에서나 봄직한 그런 버스 스테이션 사인 그래프처럼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 프레젠테이션에 수록한 그런 디자인 공간이에요. 커머셜 스페이스라는 거는 사업 공간, 그래서 지금 블루 쪽으로 되어 있어 사업 공간도 있고, 리빙 스페이스, 주거 공간, 그리고 익스히비션 전시 공간, 그리고 퍼니처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의 컨텐츠로 내가 제안서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흰색 베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3D가 좀 자신이 있다. 3D 디자인이 좀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그런 카테고리를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임팩트 있게 3D로 시작을 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첫 장에는 뭐 디자인의 그 발달 과정부터 후반에 3D가 딱 이제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서를 적당하게 이렇게 믹스하는 것도
이거를 이제 보는 사람 하여금 좀 이제 기대 심리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이 정도 했다라는 거를 뒤에서 더 어떻게 해서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지 하는 거를 좀 궁금해 하기도 하겠죠. 자, 뒤쪽에서 한번 보면요. 자, 노말이라고 하는 이제 커머셜 스페이스에 관련된 거고요. 자, 위쪽에는 이 컨텐츠 목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페이지는 조금 큰 글씨로 되어 있고, 나머지 리빙 스페이스부터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장에도 이런 게 지금 나올 예정이라는 거를 살짝 보여준 실제 그 휴고부스라는 매장의 그 인테리어를 이제 만들어 놨죠. 남성 전문 매장인데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어른스러움과 진중함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컬러 플랜에서 굉장히 좀 시크한 그런 컬러를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앞장에 있던 3D가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좀 굉장히 다르다. 이거는 사이즈만 좀 작게 했을 뿐인데, 굉장히 느낌이 잘 이제 반영이 된 그런 그 제안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배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폰트가 작은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메인이나 어떤 그런 이제 타이틀 있죠. 타이틀을 너무 과하게 하면요. 내 디자인이 좀 묻히게 돼요. 자, 다음 평면도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 이 평면도가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보여주면서 좀 서포트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서에서는 지금 왼쪽에 노말 보이시죠? 네, 거기도 뭔가 나는 평범한 걸 거부한다. N5만 좀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목차 우리가 인트로, 플로어 플랜, 파사드 섹션, 아이소메트리, 퍼스펙티브, 그다음에 퍼니처 플랜, 이게 지금 앞으로의 목차인데 목차는 그레이색으로 텍스트 컬러를 줬고, 지금 페이지에 해당되는 플로어 플랜만 이제 블루톤으로 맞춘 거예요. 그럼 이제 우측 상단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커머셜, 리빙, 익스히비션, 퍼니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목차가 있고, 좌측 상단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느 페이지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일단은 그 끝까지 보려면 조금 남았구나. 어, 내용들이 좀 더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연상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무턱대고 이런 목차가 없이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록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이제 방법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 표현을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면도는 컬러링을 이제 한 상태인데, 컬러링을 실 때 매터리얼을 다 입력했다라기보다 컬러로만 만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바닥이 되는 데는 굉장히 연한 그레이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있는 부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바닥 있는 부분만 컬러를 이제 매치를 해서 이 그 평면도 매터리얼도 또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강약을 좀 주면서 매터리얼을 입히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이제 플로어 플랜이라고 도면명 적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바 있죠. 스케일바 있고, 그다음에 범례표에서 홀부터 해서 우리 스토리지까지 각 필에 해당되는 것들을 따로 빼서 넣어줬습니다. 이 안에 글씨가 있으면 아무래도 캐드상에서는 뭐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제안서에서 이 안에 내부에 글씨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랑 좀 섞여서 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 상단을 빼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장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스케치에 좀 자신이 있거나 스케치를 좀 할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수록을 하는 거예요. 모노톤이죠. 이런 것들도 꼭 3D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입체 투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빠르게 되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해지죠. 자, 여기는 2층인데요. 2층 부분에서 이렇게 왼쪽 부분만 컬러링을 한 이유가
우측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 실질적으로 공간으로 보면은 1층에서 이제 2층 올라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2층에서 보고 이제 있는 부분인데, 2층에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1층이랑 동일하다. 1층이랑 계단도 이 위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벽들도 이쪽에 위치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 화이트인 부분이 이제 뭐가 없는 공간이죠. 결국은 2층에서는 바닥이 이 왼쪽만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만 바닥이 있고 여기는 뭐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파사드 디자인이요. 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 매터리얼을 입혔고, 은은하게 이렇게 빛이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줬는데요.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게 잘 해 보이도록 영리하게 자기 제안서를 만든 이유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꾸며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스, 휴고 보스라고 되어 있는 이 파사드 정육면체 이 부분만 컬러링 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도면 한 1학년 정도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 이것만 그냥 내가 정말 그냥 파사드만 딱 제안서에 넣는 거랑 더 추가적으로 꾸며준 거야. 이 건물의 어떤 규모, 그리고 뒷배경에 이게 도심이라는 거를 좀 연상할 수 있는 간결한 이런 건물들,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수목, 그리고 그라운드 표현까지 포토샵으로 백그라운드를 꾸며주다 보니까 이 디자인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사드 디자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면 표현을 할때 뒷배경을 꾸며주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섹션이라고 하는 단면도를 지금 뽑았는데 단면에서 지금 우리가 캐드랑 포토샵 입힌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만 그냥 내가 이 제안서에 씌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뒷배경을 같이 이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잘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만 당연히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도 본인의 이제 디자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은 좀 내가 디자인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제안서에서만큼은 그거를 더 잘 보여주는 거. 사실 이 여기는 지금 낮과 밤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일라이트, 나이트 라인을 표시를 한 건데 뭐 밤 느낌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달 같은 것들 느낌이 좋고 분위기가 되게 잘 이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모양을 보면은 보통 한국은 아니다라는 걸 좀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포토샵에서 하는 시간은 이렇게 나무 배경 깔고 이런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섹션 C 부분이고요. 다른 쪽그 컬러링한 이미지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동일해요. 동일한 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포토샵 디자인 이미지 있는 부분만 교체를 한 경우. 자, 이번에 아이소메트릭 부분까지 보면요. 자, 아이소메트릭 부분도 이제 맥스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2층 부분, 아까 위쪽에 면적이 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점선을 내리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 밑이랑 어디서 만날지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리를 꾸미시는 분들은 점선으로 이게 나중에 딱 조립이 됐을 때 어디서 이게 만나고 엣지가 끝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분리를 시켜준 거죠. 분리를 시켜줘서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든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3D입니다. 자, 3D 보시면 자, 이런 디자인이고요. 다음 3D입니다. 내장이죠. 글로시한 느낌.
잘 표현이 된 사례였습니다. 네, 1주차에서는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2주차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